이 사각형을 좀 그려볼까요? 렉탱글 골뱅이 30, 30. 그 다음 카피 복사하는 거죠. 어레이 5개. 자, 그 다음 베이스 라인을 줄 겁니다. 일단 기존에 치수가 하나 있어야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베이스 라인을 이용해서 제가 치수를 이렇게 하나씩 넣어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치수를 한번 넣어 보시죠. 보시면 얘네들 간격이 너무 좁단 말이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여기 있는 dim 스페이스를 가지고 조절하는 방법이 첫 번째고, 다른 하나는 dim 스타일이라는 명령어에서 애초에 세팅해 놓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예요. 자, 일단 첫 번째 dim 스페이스입니다. 원본 누르고 나머지 선택하고 엔터. 그리고 간격을 숫자로 지정해 주면 이와 같이 간격이 늘어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하셔도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라인을 그릴 때 그냥 대충 이렇게 대충 넣어봤습니다. dim 스페이스 기준 나머지 선택. 자, 어떤가요? 선정리되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일단 얘네들은 어떤가요? 똑같아야죠. 자, dim 스페이스 선택하고 간격을 0으로. 그럼 높이가 맞춰지죠? 다시 한번 선택하고 엔터 8mm 엔터. 그러면 선정리된 거 보이시나요? 한번 해보시죠. dim 스타일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dim 스타일. 치수 유형 설정입니다. 단축키는 알파벳 D고요. 그 다음에 여기 dim 스타일에 보시면 이렇게 아래로 내려간 화살표 있죠. 바로 여기서 조절합니다. 자, 눌러보시면 dim 스타일이 뜹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띄워보시죠. 이 중에 누굴 쓰냐면 모디파이어. 지금 보시면 current dimension style, 현재 사용하는 것이 IS25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S25를 선택하고, 이렇게 IS25를 선택하고 모디파이를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해당 치수 변수들이 나옵니다. 요거 한 이틀 동안 설명을 할 거예요. 그 중에 라인 탭이요. 라인 탭을 누르면 여기 베이스 라인 스페이싱 보이시나요? 베이스 라인의 간격이요. 이 간격을 조절해 놓습니다. 3.75밖에 안 돼요. 베이스 라인의 간격은 얼마를 해야 된다고요? 최소 6에서 10. 최하 6에서 10. 자, 8mm 중간. 그리고 OK.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까요? 베이스 라인. 어떤가요? 충분히 간격이 넓어진 상태로 작성이 되는 거 보이시나요? 바로 이게 두 번째 방법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간격을, 치수선 간격을 조절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dim 베이스 라인. 두 번째는 dim 스타일의 베이스 라인 스페이싱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치수 기입을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종종 발생해요. 이렇게요. 어떻게 됐나요? 여기 치수선이 교차되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종종 이런 일들이 발생해요. 서로 치수선들이 종종 이렇게 교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을 하나 만들어 보시죠. 바로 여기 dim 브레이크. dim 스페이스 바로 왼편에 보면 dim 브레이크라는 것이 있습니다. dim 브레이크요. 자, 사용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끊을 치수를 먼저 선택합니다. 보시면 치수선이 요만큼 끊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끊어져야 될 치수를 선택하고 그 다음 통과할 치수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끊어져야 될 치수를 먼저 선택합니다. 통과할 치수를 선택하시면 돼요.
끊어질 거, 통과할 거. 다시 한번 볼까요? 끊어질 거, 통과할 거. 어떤가요? 치수선 보기가 깔끔해졌나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이렇게 해보죠. 서클 반지름 30. 제가 반지름 30짜리인 원을 그렸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 그려보시죠. 자, 여기 센터 마크라는 게 있고 센터 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센터 마크를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중심선 마킹을 해주고요. 센터 라인은 선 2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심선이 하나 그려집니다. 되게 쉬워요. 다시 한번 볼까요? 센터 마크는 원에 대해서, 센터 라인은 선에 대해서 2개의 선의 중간에 선을 이렇게 그려줍니다. 자, 선택을 하시고 이렇게 컨트롤 1키를 누르면 여기 그립 사이즈하고 갭이 나옵니다. 그립 사이즈라고 하는 거, 자, 예를 들어서 1이라고 놨습니다. 그러면 간격, 여기 안쪽에 있는 사이즈가 줄어드는 거 보이시죠? 간격, 그 다음에 갭 0.05x로 되어 있네요. 0.1x, 그러면 간격 넓어지는 거 보이시죠? 익스텐션이 3.5mm 나가도록 되어 있네요. 여기 바깥에 3.5mm가 나가도록 이렇게 세팅되어 있습니다. 3.5mm 나가도록 세팅되어 있고요. 쇼 익스텐션을 제가 노로 놓으면 선이 안 만들어지고 예스로 놓으면 선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선 모양이 여기 나와 있네요. 선 모양이 애초에 지정되어 있네요. 그죠? 애초에 선 모양이 지정되어 있네요. 아니구나. 자, 0으로 바꿔볼까요? 아니네요. 선 모양이 애초에 지정이 들어가 있네요. 그죠? 바이 레이어로 놓으면 네, 안 들어가는데 애초에 선 모양이 이와 같이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LT 스케일 값을 조절해 보시면 조금 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조절 한번 해 보시죠. 됐죠?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익스텐션이 나와 있고 그 다음 라인 타입 지정되어 있고 네,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명령어 하나 더 설명드릴게요. dim cen 이라는 명령어가 있고 dim 센터가 있고 dim cen이 있고 dim 센터가 있고 자, dim cen 하면 변수네요. 중심선의 센터 마크의 간격을 조절합니다. 자, dim 센터 그리고 원을 클릭하면 이렇게 센터 마크가 만들어집니다. 이건 원에 대해서예요. 자, 한번 해보시죠. 중심선 마크의 크기가 플러스 값이 있고 마이너스 값이 있습니다. 플러스로 나오면 말 그대로 그냥 마킹이고 얘는 그냥 마킹입니다. 마킹이고 얘는 중심선이 만들어집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dim 센터 클릭했더니 이렇게 가운데 마킹된 거 보이시죠? 자, 이거 치수로 찾아보면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로 나오나요? 2.5mm로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2.5mm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dim cen 그래 놓고 보니까 이 값이 2.5란 말이죠. 즉 중심에서 2.5mm, 2.5mm. 근데 이거 선입니다. 라인이에요. 이동해 보면 이거 라인으로 그냥 분해돼서 이동됩니다. 라인을 딱 그린 거예요. dim cen 값만큼 라인을 그린 겁니다. 근데 이 dim cen이 마이너스 값을 넣을 수 있어요. 마이너스 2.5.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중심선을 그립니다. dim 센터 이렇게요. 근데 의미가 뭐냐면 2.5mm 선을 중심에서 2.5mm 선을 그리고 2.5mm 간격 띄우고 쭉 끝까지 갑니다.
어디까지요? 원의 끝까지. 그리고 2.5mm 요만큼 내보냅니다. 이해되셨나요? 2.5mm 선 그리고 2.5mm 간격 띄우고 원 바깥으로 2.5mm를 그리는데 얘가 뭐라고요? 네, 이렇게 라인으로 그립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디멘전을 눌러보시면 재밌는 기능이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 요 두 개요. 나머지는 필요 없는데 요 두 개가 필요합니다. 먼저 오른쪽 것부터 오빌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빌크요. 이거는 이럴 때 사용해요. 보통 기계 쪽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이렇게 보실까요? 중심선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중심선이 있고, 자, 10mm씩 제가 옵셋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라인을 그렸고요. 얘는 이렇게 실선으로 그려보죠. 라인을 그렸고 옵셋 50mm. 그 다음 라인을 제가 이렇게 대각선으로 그렸습니다. 자, 필렛 이런 모습입니다. 서클 반지름 10mm, 다시 서클 반지름 20mm. 이런 뜻이에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생긴 모양인지 이해되시나요? 원뿔이죠. 이렇게 원뿔에 들어가는 치수 기입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 그려보시죠. 치수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0,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0, 그 다음에 높이는 50. 자,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지금부터 오빌크를 쓸 건데, 오빌크는 우리나라 말로 기울기란 뜻입니다. 선택하고 엔터. 60도 엔터. 기울어진 거 보이시나요? 0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기울어진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아래쪽이, 아니 이런 원뿔 같은 경우 있죠, 그죠? 이런 원뿔 같은 경우는 아래쪽과 위쪽의 크기가 다르단 말이죠. 이럴 때는 치수 기입을 이렇게 주셔야 돼요. 0도를 기준으로 60도. 0도를 기준으로 60도.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 톨러런스라고 합니다. 이 톨러런스는 공차라고 해요. 공차. 이 톨러런스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공차입니다. L-E-R-A-N-C 톨러런스 공차라고 하는데, 이 공차가 두 가지 공차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치수 공차예요. 두 번째가 형상 공차예요. 공차는 이렇게 치수 공차, 형상 공차 두 가지가 있고요.
공차라는 말은 음료수가 아니고 프랜차이즈가 아니고 오차란 뜻입니다. 오차 범위. 허용 가능한 오차 범위를 공차라고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예전에 공차라고 했더니 학생 하나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프랜차이즈 공차하고 무슨 차이인가요? 그러더라고요. 한자가 달라요. 한자가 다르고 거긴 프랜차이즈고 여기는 오차 범위란 뜻이에요. 공차란 뜻은 우리가 허용 가능한 오차 범위를 뜻하는 단어가 그러니까 허용 가능한 오차 범위를 뜻하는 설계 용어입니다. 공차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휴대폰 케이스를 제작해서 판매할 거예요. 공장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 아침에 가서 전기를 딱 켰어요. 그리고 기계를 돌렸습니다. 그럼 기계가 돌아가면서 이제 케이스를 쭉쭉 찍어내겠죠. 그죠? 케이스가 제대로 된 케이스가 나올까요? 아니요,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면 기계가 얼어가지고 차가워져가지고 기계가 수축을 합니다. 기계가 이렇게 오그라드는 거예요. 쇠붙이도 분명히 수축을 합니다. 수축을 하고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100ml짜리를 기준으로 할 겁니다. 100ml짜리를 만들 건데 실제로 이렇게 오늘처럼 추운 날 아침에 시동을 걸면 이게 100ml짜리가 아니고 99.6mm 이런 식으로 나와요. 왜냐면 기계가 수축을 하니까. 한참 돌려요. 하루 종일 돌려요. 그럼 저녁 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열받아가지고 팽창을 합니다. 100.8mm 이런 식으로요. 이해되시나요? 날씨가 추우면 수축을 하고 날씨가 더우면 팽창을 해요. 그래서 나는 100.0mm가 필요한데 실제로 제품을 보면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99.6mm에서 100.8mm까지 오차 범위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사장이잖아요. 내가 이걸 팔 거야 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99.6mm짜리 케이스를 휴대폰에 꽂으려면 잘 들어갈까요? 굉장히 빡빡하지 않을까요? 반대로 100.8mm예요. 들어가는 건 쉬운데 빼는 건 어떤가요? 그냥 그러니까 웅덩웅덩 벗겨질 거 아니에요. 그죠? 쉽게 벗겨진단 말이죠. 안 벗겨져야 되는데 벗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이거를. 예를 들어서 나는 99.6mm는 못 팔겠고 99.8mm에서 100.2mm까지만 99.8mm에서 100.2mm까지만 상품으로 팔고 그 외에 나머지 치수를 가진 제품들은 폐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양품과 불량품이 나오는 거죠. 이게 바로 오차 범위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양품이 되는 오차 범위. 100ml를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0.2mm. 이게 공차예요. 치수 오차. 이게 오차 범위입니다. 공차예요. 이런 걸 공차라고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양품과 불량품을 그러니까 가르는 기준.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얘는 뭐냐면 형상공차예요. 두 개의 부품이 수직으로 잘 만들어졌는지, 원을 내가 만들었는데 동그랗게 구멍을 냈는데 이 구멍이 정확한 진 원인지, 원이 아니고 타원으로 가공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걸 만들 거예요. 그러면 기계가 여기를 붙잡고 돌아가요. 드릴같이. 근데 실제로 우리가 보기엔 이게 일직선으로 돌아가는데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이렇게 돌아가요. 이해되시나요? 그럼 여기를 가공할 때는 원으로 나오는데 여기를 가공하면 어떻게 돼요? 얘가 이렇게 돌아가니까 타원이 돼버린단 말이죠. 찌그러진단 말이죠. 바로 그렇게 모양에 대해서, 위치에 대해서, 자세에 대해서 내가 이만큼은 허용하겠소 라고 하는 게 형상공차입니다.
기계 부품 중에서 정밀 부품들이 있어요. 초정밀 부품들. 휴대폰 안에 들어가 있는 이런 부품들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비행기 같이 비행기, 탱크, 총 이런 데 들어가는 정밀 부품들이 다 얘를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100분의 1 오차 0.001 아니 0.01 오차 범위가 나는 것들은 반드시 이 형상공차를 지정해 주셔야 돼요. 우리는 잘 모르니까 여기 심볼을 보면 돼요. 여기 심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심볼이 뜹니다. 위치라든지 모양이라든지 자세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쭉 나와요. 얘가 중심, 얘는 동심, 대칭, 평행, 직각, 그 다음에 원통, 평면, 진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나옵니다. 얘가 흔들림도고 얘가 원주 흔들림도고 이런 식으로 다 이름들이 존재합니다.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 직각도예요. 두 개의 부품이 수직이 되느냐. 여기를 누르면 파이가 찍히게 돼요. 파이가 찍히려면 이렇게 원과 관련된 걸 쓰면 돼요. 얘가 동심도예요. 원이 이렇게 이쪽에도 하나 있고 이쪽에도 하나 있는 거죠. 이 두 개의 부품이 동심이냐 이거죠. 이럴 땐 파이를 쓰는 거고, 0.023 1000분의 1 오차를 줬습니다. 이때 데이텀은 뭐냐면 기준이에요. A라고 내가 지정한 기준을 기준으로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게 형상공차예요.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지시선이요. 자, 리더가 있고요. Q 리더가 있고, 그 다음에 M 리더가 있습니다. 얘가 지시선이고요. 얘가 퀵 리더, 말 그대로 빠른 지시선이고, 얘는 M 리더, 다중 지시선이라고 합니다. 얘는 그냥 퀵 리더, 빠른 지시선이죠. 리더 명령어가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 퀵 리더하고 M 리더하고 두 개를 씁니다. 여기 나와 있는 요 내용이 누구냐면 바로 이 M 리더예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M 리더입니다. 이게 M 리더예요. 자, 일단 퀵 리더부터 보도록 하죠. 자, Q 리더. 지시선이에요. 이렇게 지시하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내가 이렇게 선을 지시를 해줍니다. 엔터. 이렇게 점 3개 찍으시면 돼요. 점 3개 찍으면 얘가 자연스럽게 텍스트 위드를 물어봅니다. 글자의 폭. 그냥 이건 엔터. 그 다음 어노테이션 텍스트, 글자의 첫 번째 줄을 물어보는데 그냥 엔터. 그러면 이렇게 화면상에서 그대로 글씨를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C 20 이렇게요. 글자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무슨 얘기냐면 숫자가 5개예요. 개수가 5개고 파이 20이 5개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리더 클릭하고, 자, 이렇게 되겠네요. 두께 200mm 철근 콘크리트, 다시 엔터. 두께 50mm 묵은 콘크리트, 아니 밑창 콘크리트, 버림 콘크리트 200mm 잡석다시. 이렇게 여러 줄을 쓸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리더 이렇게 수직으로 내리시면 됩니다. 그 다음 오른쪽으로 이동, 그 다음에 글씨를 쓰시면 돼요. THK 두께 150mm 철근 콘크리트, 그 다음 THK 50mm 버림 콘크리트,
THK200 잡석 다짐.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두시면 안 돼요. 이거 복사해야 됩니다. 자, 라인을 그려서 카피 어레이 3개 피트 이렇게요. 자, 이렇게 복사해 놓으시면 돼요. 자, 다시요. 카피 어레이 3개 피트. 자, 이거 아닌데 다시 카피 어레이 3개 피트. 보이시나요? 화살표의 위치가 다 다르게끔.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예, 여기가 예, 여기가 예,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얘는 한 번에 처리한 겁니다. 다 하나로 이렇게 다 묶어 놓은 거고, 얘는 이렇게 다 따로따로 놓은 겁니다. 원래는 오른쪽처럼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원래는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약식으로 그냥 이렇게도 많이들 해요. 공간이 좁으면 이렇게 처리합니다. 공간이 좁으면 이렇게 처리하고, 공간에 여유가 있으면 이렇게 처리하고. 자, 둘 다 해보시죠. 큐리더. 그 다음에 여기 세팅이 있죠. 세팅. 환경 설정이에요. 자, 환경 설정에 보시면 여기 어태치먼트에 보시면 언더라인, 바텀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체크되어 있을 거예요. 언더라인, 바텀라인이 뭐냐면 맨 아래 밑줄 긋기요. 그럼 이 위에가 전부 다 비활성돼요. 자, 오케이. 자, 다시 한번 볼까요? 클릭하고 엔터. 자, THK 150 철근 콘크리트, THK 50 버림 콘크리트, THK 200 잡석 다짐. 어떤가요? 맨 아래 밑줄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한번 해보시죠. 자, 리더. 요거 끄시고 그럼 바로 이제 여기가 나오는 거죠. 텍스트 온 레프트 사이드, 지시선에서 문자가 왼쪽으로 위치할 때, 텍스트 온 라이트 사이드, 지시선에서 문자가 오른쪽에 위치할 때. 자, 제가 이렇게 체크해 봤습니다. 문자가 왼쪽에 위치하면 미들 오브 바텀 라인, 문자가 오른쪽에 위치하면 미들 오브 탑 라인. 요게 기본 값이죠. 문자가 오른쪽에 위치하면 맨 위에, 문자가 왼쪽에 위치하면 아래. 자, 보시죠. 오케이.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자, 문자가 이렇게 왼쪽에 위치했습니다. 자, 어떤가요? 문자가 지시선에서, 지시선을 기준으로 왼쪽에 위치하고 있죠. 바텀 오브, 맨 아랫줄에 중간에 걸쳐지도록. 다시 한번 봅니다. 자, 이번엔 오른쪽에 위치하도록. 어떤가요? 문자가 오른쪽에 위치하니까 맨 윗줄에 중간에 걸려진 것 이해되시나요? 한번 해보시죠. 자, 그래서 편의상 얘를 똑같은 데를 이렇게 찍어 주시는 게 좋아요. 똑같은 데를 찍어 놓고 그리고 작업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어태치먼트 같은 경우는 여기 엠텍스트일 때만 나옵니다. 엠텍스트일 때만 어태치먼트가 나와요. 그리고 여기 가운데 보면 리더 라인의 에로, 지시선과 화살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화살촉 있네요. 도트. 자, 다시 한번 보죠. 자, 도트로 찍히는 거 보이시나요?
한번 바꿔보시죠. 리더 세팅,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 스트레이트가 있고 스플라인이 있는데, 일단 스트레이트에 지금 우리가 딱 3번만 찍히죠. 여기서 리밋을 3번으로 걸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번만 찍히는 거예요. 자, 얘를 제가 5번으로 옮겨봤습니다. 오케이. 자, 하나, 둘, 셋, 넷, 5번 찍히는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리더 세팅, 이번엔 스플라인이요. 스플라인이 이 포인트를 더 많이 잡아먹어요. 그래서 스플라인 할 때는 5개로, 스트레이트로 줄 때는 3개로 주시면 돼요. 자,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어떤가요? 자, 곡선으로 바뀐 거 보이시나요? 지시선 자체가 이렇게 곡선으로 바뀌게 됩니다. 큐리더 세팅, 이번엔 스트레이트로 바꾸고 역시 3개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리더 스트레이트. 자, 그 다음 에로헤드를 제가 여기서 맨 아래로 내려가면 데이텀 트라이앵글로 바꿀 겁니다. 자, 어태치먼트에 보면 톨러런스가 여기 붙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딱 2개 써요. 엠텍스트하고 톨러런스하고 2개 씁니다. 자, 오케이. 그리고 클릭하고, 그러면 이렇게 삼각형 면이 나오죠. 오른쪽으로 한번 클릭. 아까 봤던 형상공차가 나오네요. 자, 데이텀 A.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면이 이렇게, 여기 있는 면이 그 다음에 다시 큐리더, 아니, 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냥 여기 데이텀 A만, 아니, 그러면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에 이렇게 가공해 주어라, 이런 뜻이 됩니다. 한번 만들어 보시죠. 저처럼. 이번에는 앱 리더를 할 겁니다. 멀티 리더를 할 건데, 명령은 여기 다 들어 있어요. 명령은 여기 다 들어 있고, 요 아래로 내려간 화살표 있죠? 얘가 앱 리더 스타일입니다. 앱 리더 스타일 하시면 이렇게 대화 상자가 뜰 거예요. 자, 띄워 보시죠. 모디파이요. 모디파이 누르면 이제 이렇게 나와요. 앱 리더 형태가 어떤 건지, 화살촉은 어디 있는지, 그 다음에 구조물은 뭐가 있는지, 그 다음에 컨텐츠 내용은 뭐를 붙일 수 있는지, 여기서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기본은 문자고요. 그 다음에 문자의 크기가 4mm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리더 포맷으로 가볼까요? 제너럴, 타입, 스트레이트, 스플라인하고 스트레이트하고 둘로 되어 있습니다. 직선이냐 곡선이냐 이거죠. 그 다음에 화살촉의 크기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여기 보면 사이즈가 4로 되어 있죠. 그죠? 여러분들도 찾아보세요. 화살촉의 사이즈가 4로 되어 있고, 컨텐츠에 보면 문자의 크기가 4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죠. 다시 봅니다. 그 오른편에 보시면 디멘전 스타일이 있습니다. 딤 스타일을 누르시고, 그 다음에 모디파이 누르면 여기 문자의 크기가 얼마로 되어 있나요? 2.5. 그 다음 화살촉의 크기 얼마로 되어 있나요? 2.5. 앱 리더 스타일은 4mm로 되어 있어요. 문자하고 화살표가. 근데 일반적인 큐 리더하고 퀵 리더하고 치수, 디멘전은 2.5mm로 되어 있습니다. 둘 중에 뭔가 잘못된 거죠.
이해되셨나요? 다시요. 자요. 여기는 글자 화살촉이 2.5mm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얘는 글자 화살촉이 얼마로 되어 있어요? 4mm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 치수 있죠? 일반 치수도 글자 화살촉 2.5mm로 되어 있단 말이죠. 누가 잘못된 거예요? 앱리더가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 세 개가 다 똑같아야 돼요. 그래야 작업하는데 문제가 없죠. 근데 앱리더라고 특별히 얘만 글자의 크기랑 화살촉의 크기를 더 크게 주진 않는단 말이죠. 똑같은 크기를 준단 말이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앱리더 스타일 들어가셔서 반드시 바꿔야 될 게 이거예요. 컨텐츠 들어가서 문자의 크기 2.5mm, 그 다음 화살촉의 크기 2.5mm. 이거 반드시 바꾸셔야 돼요. 문자의 크기가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문자의 크기 1.5mm에서 3mm란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작은 글자가 1.5에서 3mm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사용하는 건 2mm예요. 제가 쓰는 건 2mm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얼마가 돼야 돼요? 여기도 2mm가 돼야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럼 여기도 얼마가 돼야 되는 거예요? 2mm가 돼야 되는 거고, 얘도 얼마가 돼요? 2mm가 돼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문자의 크기가 들쭉날쭉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된단 말이죠. 어떤 건 크고 어떤 건 작고, 그럼 설계할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가독성이 떨어져 버리는 거죠.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도면 이거 누가 그렸어?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이 말투가 비하의 말투란 말이에요. 설계 하나도 모르는 놈이 그렸네? 이거 누가 그린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다 똑같이 맞춰야 돼요. 이렇게. 제가 쓰는 게 1.8mm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일반 치수에도 1.8mm로, 큐리더에서도 1.8mm로, 앱리더에서도 1.8mm로. 이해되셨나요? 이걸 다 맞추셔야 돼요. 제가 지금 2.5mm로 맞췄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냥 표준 디폴트 값. 디폴트 값. 자, 텍스트라는 명령어 실행하면 여기 텍스트 기본값이 얼마예요? 문자의 크기가 2.5mm잖아요. 맞나요? 문자의 기본값이 2.5mm예요. 딤 스타일의 기본값이 얼마예요? 2.5mm예요. 그냥 표준값이 2.5mm니까 2.5mm로 맞췄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다 반드시 여기 문자의 크기, 화살촉의 크기 다 맞추셔야 됩니다. 2.5mm, 2.5mm. 자, 지시선의 구조에 들어가면 맥시멈 리더 포인트 2mm로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Q 리더는 이 맥시멈 리더 포인트가 몇 개로 되어 있냐면 3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3번 클릭할 수 있지만 지금은 2번 클릭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보시죠. Q 리더를 한번 써보죠. 앱리더 한 번, 그리고 2번. 한 번, 2번. 그랬더니 얘가 자동으로 찍혀 나오네요. 요 수평선을 뭐라고 하냐면 랜딩이라고 합니다. 랜딩. 리더 랜딩이라고 합니다. 지시선에 도착. 이해되셨나요? 앱리더라는 명령을 실행하면 리더 에로우 로케이션, 지시선의 화살촉의 위치, 그 다음에 리더 랜딩 퍼스트, 지시선의 랜딩 먼저,
컨텐츠 퍼스트, 컨텐츠 먼저, 내용 먼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리더 에로우 퍼스트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화살표 끊고 이렇게 끊고 그래야 내용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2번만 찍으면 돼요. 요 랜딩은 자동으로 붙습니다. 이번에는 랜딩 퍼스트요. 그러면 랜딩을 만들어 놓고 화살표를 이렇게 찍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내용 씁니다. 다시 볼까요? 랜딩의 위치를 지정하고 화살 쪽의 위치를 거꾸로 지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용 쓰는 거죠. 자, 랜딩 퍼스트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컨텐츠 퍼스트요. 내용을 먼저 넣습니다. 이렇게 내용을 먼저 넣고 엔터. 그러면 이렇게 화살표를 거꾸로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내용을 먼저 지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클로즈 그리고 화살표를 이렇게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멀티리더 그 다음에 에로헤드 퍼스트. 그래야 지시선을 먼저 이렇게 뽑아내고 그 다음 내용 적으면 이게 일반적인 형태니까 항상 에로우 퍼스트를 먼저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리더는 이제 컨텐츠가 중요해요. 자, 여기 컨텐츠를 보시면 여기 블록이 있습니다. 엠텍스트가 있고 블록이 있어요. 블록을 한번 바꿔봅니다. 블록을 바꿔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서클 하나 볼까요? 서클로 한번 바꿔봅니다. 서클이요. 이렇게. 앱리더 스타일 들어가서 컨텐츠에 텍스트가 아니고 블록으로 바꿔봅니다. 그럼 소스 블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서클로 바꿔봅니다. 자, 바꿔보시죠. 다시 앱리더. 그러면 자, 이렇게 어트리뷰트가 떠요. 여기다가 1 그리고 OK. 그럼 1번이 나오네요. 자, 여기다가 2번 나오네요. 자, 여기다가 3. 그 다음 자, 이렇게 4. 전 4개까지 해봤습니다. 이 동그라미의 의미는 부품의 번호란 뜻입니다. 기계 쪽에서 부품의 번호를 지정할 때 이렇게 지정합니다. 한번 해보시죠. 5번 부품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왜 얘가 멀티 리더냐면 바로 여기 애드 리더와 리무브 리더로 지시선을 추가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멀티 리더입니다. 자, 애드 리더 선택하고 지시선 추가. 마우스로 움직이면 이렇게 방향을 마음대로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무슨 얘기가 돼요? 5번 부품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이렇게 5번 부품이 있습니다. 이런 뜻이 돼요. 자, 지시선을 추가해 보시죠. 자, 이번엔 리무브 리더입니다. 리무브 리더 선택하고 제거해야 할 지시선들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엔터. 다시 볼까요? 애드 리더 지시선을 이렇게 추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리무브 리더 첫 번째는 선택이에요. 두 번째는 제거해야 될 거 선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엔터. 자, 한번 해보시죠. 온라인 정렬하기, 그 다음 컬렉트는 모으기란 뜻입니다. 왜 문제가 되냐면 얘가 지금 이렇게 삐뚤빼뚤한 거 보이시나요? 다시 봅니다. 리더. 자, 이렇게 해서 1번. 자, 2번. 그리고 3번. 자, 4번. 아이고. 자, 이렇게요. 보통 대개의 경우 부품 번호는
이렇게 수직으로 놓기도 하고 수평으로 놓기도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삐뚤빼뚤하면 안 돼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삐뚤빼뚤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정렬해 주는 게 얼라인입니다. 얼라인 전체 다 선택합니다. 그리고 엔터. 기준이 되는 거 하나 선택하면 이렇게 선택이 되는 거 보이시나요? 깨끗하게 정렬된 거 보이시나요? 전체 선택하고 엔터. 기준이 될 거 하나 선택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이와 같이 일렬로 정렬시킬 수 있단 말이죠. 다시 볼까요? 얼라인 전체 선택 엔터. 이 중에 기준이 되는 거 누가 기준일지 선택합니다. 그리고 마우스로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수직으로 정리가 됩니다. 이때 정리됐으면 클릭. 전체 선택하고 엔터. 기준이 될 거 선택하고 마우스를 움직이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기준이 되게 얘네들이 이렇게 마우스를 따라서 깨끗하게 정리가 됩니다. 선 정리가 이렇게 들어가요. 자, 얘는 수평이니까 수평 선택하고 그러면 선 정리가 깔끔하게 일어났죠. 부품 번호는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여기까지 하셔야 됩니다. 콜렉트는 하나로 모으기입니다. 전체 선택하고 아니 내가 원하는 거 선택하고 원하는 위치 딱 놓으면 이렇게 선택이 들어갑니다. 다시 볼까요? 선택하고 엔터. 그러면 이와 같이 하나로 묶이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앱리더 스타일 모디파이. 컨텐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디테일 셀아웃이 있습니다. 이렇게 디테일 셀아웃이라는 게 있어요. 디테일 셀아웃. 자, 클로즈. 끌고 옵니다. 자, 뷰 넘버, 시트 넘버. 보통 뷰 넘버, 시트 넘버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리고 뷰 넘버, 시트 넘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시트는 도면이란 얘기예요. 전체 도면들 100페이지 그런 100페이지 이렇게 되겠죠. 그 중에 몇 번 이런 거 쓸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우드 도어 목재문 첫 번째 거 거꾸로 썼나? 우드 도어 이런 식으로요. 쓰여진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요. 02번 우드 도어 뭐 스테인리스 윈도우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씁니다. 이때 이 화살표를 좀 지우고 싶어요. 컨트롤 1키 누르시면 됩니다. 선택하고 그러면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여기 화살표 여기 리더에 보면 리더 타입이 스트레이트로 되어 있는데 얘를 넌으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얘만 남게 됩니다. 블록만 남게 돼요. 자,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선택하고 화살표를 넌으로 바꾸시면 지울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에는 여기를 뭘로 바꾸냐면 트라이앵글로 바꿉니다. 이거 다 의미들이 다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거 3개입니다. 트라이앵글이요. 트라이앵글입니다. 이 트라이앵글은 숫자로만 들어가요. 이렇게 숫자로만 들어갑니다. 1번, 2번 이런 식으로 숫자로 들어가고 얘는 화살표 없어요. 그러니까 선택하고 컨트롤 1 눌러서 화살촉을 없애버립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중요한 건 얘가 다른 명령어랑 함께 쓰이는 겁니다. 다른 명령어랑 함께 쓰여요. 그게 누구냐면 리비전 클라우드요. 기억나시나요? 리비전 클라우드. 이 리비전 클라우드요. 이렇게 쓰이는 겁니다. 이렇게요. 이렇게가 한 세트입니다. 제가 리비전 클라우드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어요. 도면을 개정합니다. 그 개정한 자리에 이렇게 구름 마크로 표시합니다. 라고 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첫 번째 수정한 건지 두 번째 수정한 건지 모른단 말이죠.
그때 이렇게 삼각형의 화살표를 써서 이렇게 붙여 놓습니다. 이게 한 세트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